자, 이제 삼각함수의 연산을 들어갈 텐데, 우리 삼각함수라는 건 앞에 설명했다시피 삼각함수의 연산, 이것은 기본적으로 동심원을 통해서 위치를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삼각비를 가지고 값을 측정하는 겁니다. 예, 측정.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원이 있어요. 원이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초선을 기점으로 해서 값을 계산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P라는 현재 동경을 딱 잡아줘요. 이렇게 위치를. 그러면 원점에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바로 반지름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얘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길이에요. 얘는 길이. 그러니까 얘는 부호는 항상 플러스죠. 이렇게. 나는 반지름이야. 그러면 길이야. 그럼 나는 항상 값이 양수일 수밖에 없어. 이런 뜻이 되고, 얘네들은 좌표예요. 좌표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오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이 동경의 위치를 잡아준다면 그때 당시에 여기를 우리는 이렇게 일반각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만들 때는 항상 뭐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어진 각도를 위치로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러면 보통 우리가 3,4 하면 3,4, 5,4, 5,4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항상 모든 건 밑변을 먼저 하고 높이를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가 바로 직각이 나오는구나. 아, 그래서 X축이 항상 밑변이 돼야 한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럼 여기가 X고 Y가 되겠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간단하게 표기를 하나 정리해 보니까 사인 세타가 얼마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뭐지? 하면 R분의 X. 탄젠트 세타가 뭐지? 라고 하면 X분의 Y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있는 반지름은 항상 양수고, 이 값은 원을 아무리 움직이더라도 반지름의 값은 변함이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뭐만? 이 높이만. 코사인이라면 바로 밑변만. 탄젠트는 이 둘 다를 관찰해 줄 필요가 있어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 중에서 먼저 부호에 대한 판단을 해보는데, XY가 어떻죠? 라고 질문한다면 이 XY라는 값이 기본적으로 여기는 양수죠. 둘 다 양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 아,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전부 다 양수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all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all.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전부 다 양수다.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120도라고 설명했어요. 120도. 이게 120도. 하면 이렇게 되면서 중심 각도는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겠죠. 이렇게 각도를 계산하게 된다는 얘기야. 하지만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X, Y가 되기 때문에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삼각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그러니까 위치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어진 각도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도 X, Y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여기는 당연히 양수가 될 거고요. 근데 X가 뭐야? 음수, Y는 양수. 이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직각삼각형 이거 갖고 만드는 거구나. 사인은 양수분의 양수, 양수. 코사인은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 탄젠트는 음수분의 양수니까 음수. 그럼 뭐만 양수야? 아, 여기는 사인만 양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 3, 4분면의 위치에 동경이 존재한다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원점을 연결하고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바로 여기가 수직이 된다라고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X, Y인데 이 X, Y에서 X도 음수고 Y도 음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인은 양수분의 음수, 코사인도 양수분의 음수, 그러니까 둘 다 음수야. 탄젠트는 음수분의 음수니까 양수가 되면서 여기는 바로 탄젠트 값만 양수구나. 이게 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4, 4분면은 어때? 라고 해보면 결국 X, Y인데 X는 양수인데 Y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빗변은 양수 당연하고요. 반지름이니까. x는 양수인데 y가 음수야. 그러면 사인은 양수분의 음수는 음수, 코사인은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 탄젠트는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 하면서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가 바로 올사탄코라는 기호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1, 4 보면은 모두 다 양수고 2, 4 보면은 사인만, 3, 4 보면은 탄젠트, 4, 4 보면은 코사인만 양수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올사탄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해 준다면 사분면을 통해서 뭘 결정할 거야? 라고 한다면 바로 부호를 결정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삼각함수의 부호값을 결정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값을 한번 부호를 결정했으면 값을 한번 계산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데 맞죠?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원을 만들었어요. 한 예로 선생님이 간단하게 60도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6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은 2분의 얼마 나온다? 루트 3. 여기는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한 예로서. 그러면 만약에 사인 120도가 얼마지? 라고 물어봅니다. 사인 120도가 얼마지? 라고 물어본다면 이때는 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어진 각도가 120도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가 되는 거야. 120도 위치. 그러니까 여기는 각도는 위치를 설명하는 거야. 근데 120도를 만들어 보니까 그림이 어떻게 돼? 아,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죠. 여기가 120도야. 그럼 여기서 x축의 수선해발을 내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직각이 되니까 우리는 이게 120도는 위치를 표현해 주고요. 실제로 내가 필요한 건 요 각도가 몇 도지? 이게 되는 거예요. 몇 도 나옵니까? 여기 60도.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뭐 한다? 바로 이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의 그림은 사실상 상등이잖아요. 똑같잖아. 그래서 요 크기를 읽을 수 있잖아. 2하고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는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120도가 나온다면 이것을 사인 60도의 값과 크기가 같다라고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비로는 크기를 계산해 주면 돼요. 근데 이게 120도야. 그럼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그러면 2사분면에 뭐가 돼? 아, 이건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지. 맞아요. 2사분면에서 사인만 양수니까 이때는 앞에 부호가 플러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120도는 위치를 설명해주고 이 120도를 나타낼 때의 x축의 수선을 내린 상태에서의 직각삼각형을 가지고서 값을 크기를 계산해 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 값은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선생님, 그러면 코사인의 240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 240도. 그러면 여기가 일단 180도야. 그럼 여기서 몇 도 더 가야 돼? 60도를 더 가야 돼요. 그러면 60도를 더 간다면 아마 그림이 이거와 똑같이 되면서 여기가 60도구나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코사인 60도다 라고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크기를. 다만 현재 요것이 3, 4분면이기 때문에 3, 4분면에서는 올사탄 탄젠트만 양수니까 코사인의 값은 음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의 크기는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서 탄젠트 300도가 얼마지? 라고 물어봤어요. 탄 300도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90, 180, 270, 30도. 300도면은 이렇게 가지요. 이게 되는 거야. 300도. 그러면 거기서 연결을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본다면 이게 300도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 수선의 발을 빵 하고 내리면 여기 각도가 몇 도가 나와? 하면 바로 60도가 나온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탄젠트 60도와 같아요. 이게 되는 거죠. 다만 올사탄코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니까 우리 앞에다가 뭘 붙인다? 바로 마이너스를 보를 취해줄 거다. 결국 이 위치에서의 이 삼각함수의 값이 부호를 결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진리가 뭐야? 아, 결론이 말이야. 설명해 준다면 결국 나는 이렇게 한 다음에 원을 만들어 준다면 모든 삼각함수의 크기는 누가 결정할 거야? 라고 하면 위치를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 준다면 여기서 연결해 준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거는 삼각함수의 크기는 동경을 나타내겠죠. 이렇게.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크기를 결정해 줄 거야. 아, 그러면 항상 우리는 x축과 벌어지는 예각을 통해서 x축과 벌어지는 예각을 통해서 크기를 계산한다 라는 점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x축과 벌어진 예각을 통하여 여기서 말하는 예각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0도에서 90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삼각함수의 크기를 계산한다. 값 구하기 이게 되는 거죠. 특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분면은 부호를 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삼각비를 가지고서 뭐 하자? 크기를 결정하자. 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줄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반론이 떨어지는 게 뭐야? 라고 하는 거죠. 반론이 떨어지는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선생님, 그러면 Y축과 벌어진 각도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맞아요.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지금 정리 보니까 X축과 벌어진 예각일 때는 모양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더라. 지금 방금 이그젠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기본적으로 뭐 한다? 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분면을 정해서 결정을 해준다면 X축과 벌어지는 예각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각도가 세타가 결정이 된다면 아, 이때는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 이때는 값이 아까 정리했다시피 여기서는 X축과 벌어지는 예각에 세타가 있다면 모양의 변화는 없다. 모양의 변화가 없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인은 뭐로 바뀐다? 그대로 사인이 될 것이고 코사인은 기본적으로 얘는 코사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는 마찬가지로 탄젠트가 될 거야.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분면에 따라서 부호는 결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양에 대한 변화는 생기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건 뭐냐? 만약에 근데 이 세타가 X축과 벌어진 예각이 아니고 Y축과 벌어진 예각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먼저 결론부터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여기가 현재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세타라면 이게 된 거예요. 이것이 Y축인데 Y축과 벌어진 각도가 세타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세타라면 이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내가 Y축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는 해석을 한다면이에요. 내리는 건 아닌데 내리는 해석을 한다면 이때는 모양의 변화가 생깁니다. 모양의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인은 기본적으로 코사인이 될 거고요. 코사인은 사인이 될 거고 탄젠트는 바로 코탄젠트가 된다라고 설명을 달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느냐? 자, 그것은 이미 앞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 주는 거예요. 살짝 여기까지 한번 배워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렇게 드립니다. 만약 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뭐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생각해 보죠.
모든 것은 x축과 벌어진 x축의 양의 방향에서 출발해서 각도가 계산되죠. 2분의 파이만큼을 갑니다. 예, 세타만큼 빼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요.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여기 위치에 이렇게 이만큼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가 R, 그 다음에 여기는 X, 여기는 Y. 조금만 해서 4분원을 만들게. 좀 더 보기 좋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사분면만 보여준다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 px, y가 있어 라고 정리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 각도가 바로 2분의 파이 세타라는 게 여기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그러면 거꾸로 해서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바로 세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가 뭐야? 그럼 반지름 값이 r, x, y가 되죠. 그러면 이 x라는 것의 역할이 뭐야?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얘가 바로 밑변을 설명해 줍니다. 밑변.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높이. 그 다음에 요거 r은 여전히 빗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세타 중심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해석하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야? y. 여기는 뭐야? x. 근데 이 삼각형에서 본다면 얘가 바로 밑변. 얘가 뭐가 된다? 높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밑변은 무슨 역할? 높이의 역할로 바뀌고 높이는 밑변의 역할로 해석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인 2분의 8만 세타는 r분의 x인데 이 r분의 x가 여기로 계산해보자 하면은 바로 사인이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이 아니고 r분의 y죠. 여기가 r분의 y. r분의 y는 요거분의 요거, 즉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코사인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가 돼? 라고 한다면 r분의 x니까 그것은 이쪽을 계산하게 되면은 높이가 되면서 여기는 사인 세타가 된다.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면 이것은 x분의 y. 근데 이 삼각형을 본다면 x랑 y랑 바뀌었으니까 얘는 코탄젠트 세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두 가지 정리할 수 있는데 세타가 y축과 벌어진 각도라면 이때는 모양이 바뀔 거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코탄젠트.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앞에 설명했다시피 삼각함수 연산의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가 뭐였죠? 바로 각도 일치. 종류는 한 종류라 했어요. 그 중에서 보니까 여기서 주요 포인트 핵심이 뭐냐면 2분의 파이마 세타가 뭐로 바뀌었다? 세타로. 2분의 파이마 세타가 뭐로? 세타로. 지금부터 이렇게 각도를 다르게 준다면 바로 이런 식으로 각도 일치를 하겠다는 뜻이구나 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목표는 각도 일치를 시키는 과정이야 라고 설명한다는 거, 이거를 꼭 가슴에 새기면서 이거 왜 배워? 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각도를 일치시키도록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걸 꼭 간직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바로 요걸 확대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많이 외우는 삼각함수의 성질, 그 삼각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